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삼성전자 임원. 류호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일부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며칠째 잠잠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이 사표를 냈고 사표를 수리했다라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파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삼성전자의 이모 상무입니다. 2016년 즈음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무려 25년 동안 주요 당직을 거쳤던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삼성전자 임원으로서 국회를 드나들고 그 출입증은 언론사 기자신분으로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했다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2016년부터 출입을 했다면 20대 국회 때 재선 의원만 됐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도 3선 이상 된 의원들은 당직자 생활할 때 같은 당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다들 지금 모르는 척 시침이 툭 떼고 아무 소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당직 생활을 한 것이요, 1990년부터입니다. 민자당부터 시작을 했어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주요 당직을 무려 25년 동안 거쳤던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그 중에 20년은 여당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쳤던 당직만 보더라도 서울시당 사무처장,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중앙당 조직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행정실장까지 지냈습니다. 한때 한나라당 사무처 핵심 4인방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였고요. 18대 대선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대변인실 업무를 총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대변인실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당에서도 대변인 행정실장을 여러 차례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 출입기자나 국회 출입기자들 여럿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당직을 지낸 사람인데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당직자들이 이 사람이 삼성전자로 갔고 국회에서 상시 출입증을, 출입기자들이 발급받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출입을 했다는데. 자, 뿐만 아니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국회 사무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1년 동안에만 무려 100차례 가까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류호정 의원을 100번 만난 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류호정 의원이 국회 들어간 거는 몇 달 안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100번 넘게, 1년에만 100번 넘게 무려 4년 동안 출입을 했는데 누구를 만났나? 뭘 하고 다녔나?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취재를 하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기사 쓰러 출입한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로비스트로 대관 업무라고 불리는 로비 활동을 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리아 뉴스 팩토리에 이 사람 외에도 2명이 더 국회에 출입기자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명 다 삼성과는 무관한 사람일까요? 오롯이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출입기자 맞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이게 법적인 사안도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를 속여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무려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증을 받고 국회를 출입했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묘한 것이 이 사안이 처음 불거졌을 때 해당 언론사 이름이 뉴스 팩토리라고 보도가 됐었죠. 지금은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고 풀네임이 알려져 있는데 법인 등기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원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해봤는데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는 이름으로는 법인 등기부가 확인되지 않아요. 물론 언론사의 제호와 상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검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최초에 보도됐던 그 이름 뉴스 팩토리라는 이름으로는 법인 등기부가 하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2016년 11월에 회사명을 바꿔요. 미디어 땡땡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국회하고 가까운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있고요. 그리고 사업 목적이 뉴스 제공 및 미디어 사업,
출판업, 신문 잡지 발행업, 홍보 광고 대행업 뭐 이런 사업 목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로운 것이 이 뉴스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등기된 시점이 2016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모 상무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요. 근데 물론 전혀 별개의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같은 또는 비슷한 별개의 회사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코리아 뉴스팩토리라는 회사가, 언론사가 문체부에 등록된 게 2013년이고 국회 출입 등록된 게 14년이라고 하니까 시차가 좀 있죠. 그래서 전혀 별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뭐 출입기자 등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 문제는 국회 사무처가 나서서 조사를 하든, 사무처 수준에서 조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발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걸 그냥 이렇게 눈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든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영상이 올라올 때 남들보다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종 모양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